안녕하세요. 맥키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세계 첫 번째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인 옴니클로가 프린필드 시린지 제형에서 미국 허가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건기성 셀트리온 부사장의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박스권 바닥이 4년째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경쟁 구도가 강화되면서 과거같이 이제 뭐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라든지 호주마 같이 포스트 바이오시밀러를 만들면 후발주자들이 한 1년 6개월 있다 나오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경쟁 강화로 이 바이오시밀러만 가지고 밸류에이션 업을 하는 것이 뭐 쉽지 않은 어떤 이제 구간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신약 관련되는 도전이 성공 여부가 이 박스권 바닥 탈출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11월 달에 이전에 고가인 이제 그 19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돌파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이제 한 2주 넘게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21선 부근에서 좀 플랫형으로 거래를 추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보유 관련되는 부분들이 11월 초까지는 또 급증하다가 이후에 다시 줄면서 주가하고 거의 동행하는 모습이고 기관들은 이제 보유 물량들을 11월 달부터는 전반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뭐 상황이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 프로그램 쪽은 지금 5연속으로 일단 매도세의 흐름이고요. 장중에 창구 쪽으로 보게 되면 단기 창구인 뭐 NH라든지 키움증권, 미래세, 그 다음에 공매도 쪽인 JP모간과 한국투자가 수급상의 주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는 장 초반에 18만 5천 원, 이후에는 플랫형으로 조정하면서 약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월본에서 이제 보면 바닥권 가격 에서 이제 조금씩 뭐 벗어나고 있는 여전히 뭐 바닥권 가격권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 부근까지 왔다가 단기 반등들을 5일선을 통해서 한 일주일 넘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5일선 정도까지 조정해 약보합권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내용 좀 살펴보면요. 세계 첫 번째 이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인 옴니클로는 이미 뭐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프린필드 시린지라고 하는 말은 그 SG형에서 이제 사전에 약물의 양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펜타입 형태의 약물도 있습니다만 이 프린필드 시리즈를 통해서 SG형의 어떤 이제 투여 방법에서 좀 편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300mg이라고 하는 말은 PFS 제형 관련되는 부분에서 양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대용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프린필드 시린지 제형에 대해서 유럽 승인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이 옴니클로의 전체 시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말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대부분 그 큰 시장을 차지하는데 오리지널 의약품과 풀레벨로 이제 승인을 받았고 첫 번째 이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동일한 프린필드 시리즈 제형의 전체 용량 라인업을 단독으로 확보한 유일한 바이오시밀러 이제 공급사가 되는 뭐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FDA로부터 만성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이제 특발성의 뜻입니다. 두드러기 나타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게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니클로 성분명으로 보면 이제 오말리주맙의 300mg 프린필드 시린즈 사전 충전입니다. 그 주사기 안에 이제 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형허가를 추가로 획득해서 기존의 프린필드 시린즈 용량이 75, 150, 300. 우리 SG형으로 이제 갈 때는 보통 이제 뭐
한 20mg 미만으로 갈 때 이제 SJ형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통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이렇게 뭐 75, 150, 300 이렇게 대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환자 맞춤형 투약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추가 승인된 300mg 페니필드 시리즈 고용량 제형은 단일 투여로 더 많은 약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형 제품을 여러 번 투약받았던 환자들에게는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투약에 관련되는 어떤 심적 부담이 낮춰져서 처방의 어떤 옵션을 늘릴 수 있는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옴니클로 관련해서는 퍼스트 무버의 지위를 확보했는데, 과거 같으면 램시마나 허주마나 트룩시마 이럴 때는 이제 주가도 올라갔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시밀러가 퍼스트 무버라 하더라도 후발주자들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지만 이제 경쟁력은 계속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옴니크론은 작년 5회 올해 3월 유럽에서 그다음 미국에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유럽에서 직판 경쟁력을 기반으로 출시 이후에 누적으로는 한 470억. 보통 이제 출시하고 나면 첫 해 정도에는 한 1000억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옴니클로 오리지널 제 졸레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6조 한 5천억대 정도의 블록버스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침에 나왔던 또 이제 더벨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 건기성 연구개발 부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셀트리온 쪽에 뭐 2006년도에 이제 합류해서 과거에 뭐 램시마 개발이라든지 호주마 쪽에서는 개발을 아주 주도를 좀 했고요. 지금까지 연구개발 부문의 부문장으로 이전에 뭐 상무에서 정무에서 지금 뭐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있는 핵심 인력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 강화에서 이제 건기성 부사장이 과거에도 뭐 이야기를 했죠.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라이센스인을 해서 좀 수익성을 높은 어떤 전략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타켓을 지금 잡고 있는 건 ADC입니다. ADC는 결국 이제 2019년 이후에 N2가 성공하면서 항체 치료제의 바이오 베타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ADC도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최근에는 뭐 DAC까지 활발하게 계속 이제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ADC에서 자가 면역 질환, 비만 치료제,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만 머물러서는 과거와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약 개발 기업으로 체인저를 꾸준히 지금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기타 어떤 경쟁사들 대비해서 빠르게 전환하느냐가 중기적인 뭐 하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다든지 플랫폼 업체들을 통해서 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형태로 진행하고, 가장 주목하는 것은 ADC로 일단 타켓을 잡았죠. 그래서 이번 이제 2025년도 제약바이오 이제 투자대전에 연사로 참여하면서 그 건기성 부사장이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최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텍 기술을 도입하면서 신약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삼는 것은 뭐 ADC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비만을 제한하고 대부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서 늘려가고 있다. 최근 도입한 기술은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봐왔던 기업을 통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제 확장되고 있지만, 이제 우선순위, 특히 ADC 쪽에서 보게 되면 그 셀트리온이 기존에 협업하고 있는 게 피노바이오도 있고요. 오늘 기사에 보면 이제 트리오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도 있는데요. 이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ADC 쪽에서 강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인투셀의 창업 멤버인 뭐 우성호 박사가 이제 21년도에 뭐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ADC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성 제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암
그 암세포에는 정확하게 붙고 그 다음에 정상세포에는 붙지 않는 요 기술력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플랫폼 중에 하나가 트리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양 미세안경 선택적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가 듣기 어렵게 이제 암 주변에 종양 미세안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해도 종양 미세안경 때문에 타켓에 정확하게 이제 뭐 활성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제 트로카드 관련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타켓.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바이오薬품의 새로 이제 부문이 세포 치료제, 뭐 카티 같은 거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뭐 최근에 뭐 RNA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각광받잖아요. 그걸 이제 통칭해서 셀엔진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게 펩타이드죠. 이런 어떤 그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뭐 염두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ADC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CTP70, 732 임상 1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그 월드 ADC에서 유의미한 뭐 연구 성과도 공개를 했는데 이제 결과가 얼마만큼 좀 빠르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요 한 4년 가까운 박스권 20만원대를 넘어서 기관들 목표가는 지금 20만원대 초중반이 대부분인데 성과가 어떻게 따라서 이제 목표가 상향이 이후에 뭐 따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